있습니다. 예,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렸고요. 지금 그 7차 변론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. 증인신문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.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김영수 기자. 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네, 어떤 주장들 나왔습니까? 네, 그동안 탄핵심판 변론을 통해서 나왔던 주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요건이나 절차에 맞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선거 부정에 따른 계엄 주장은 허구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국회 측은 또 2시간짜리 피해 없는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윤 대통령 측은 주로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. 국회의원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불법 체포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을 했는데요. 조서끼리 상충되는 것들이 많고 조서 내용과 실제 증언이 다른 것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차장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지금 증인신문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일단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대통령 측에서 먼저 신문을 하고 있는데요. 예상했던 것처럼 그 이상민 전 장관이 탄핵됐을 때 당시 상황 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.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사태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. 계엄 전에 있었던 회의에 참석했고요. 공소장에도 이상민 전 장관 이름이 나옵니다.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의 봉쇄 그리고 단전 단수를 지시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. 이 전 장관은 이걸 소방청에 지시사항을 전달한 걸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 국회 측은 이제 신문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다만 지금은 대통령 측에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. 이상민 장관 그런데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 측의 질문에 어느 정도 답변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후에도 증인신문이 이어지죠? 네, 오늘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총 4명입니다. 이상민 전 장관은 말씀드렸고요. 오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합니다.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특정된 시점이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됩니다. 이때 신원식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었고요.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. 아마도 국회 측에서는 계엄 논의 과정을 좀 전반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반대로 대통령 측에선 박춘섭 경제수석 때처럼 야당의 반대로 좀 국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걸 따질 걸로 보입니다. 선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 나올까요? 남은 증인 2명 모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신문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인물들입니다. 오후 3시 반에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백 전 차장은 보안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점검했을 때 그걸 담당했던 인물입니다. 선관위 서버 점검 내용 그리고 이후 조치 등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. 윤 대통령은 앞서 국정원의 점검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면서 비상계엄이 이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도 부정선거 의혹이 모두 해소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또 그런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마지막 증인으로 선관위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나오지요? 네, 그렇습니다. 오후 5시로 예정돼 있고요.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문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. 이 사무총장은 국회에 나가서 부정선거는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. 국회 측은 김용빈 사무총장을 통해 부정선거가 없다는 걸 강조할 걸로 예상되고요. 선관위 서버를 점검한 보안 전문가, 선관위 고위 관계자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. 이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좀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신문 일정도 잡혔죠?
네, 법원이 오는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을 열기로 했습니다.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는 게 통상적인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. 법원은 구속 취소의 경우 보석처럼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문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. 그런데 이번에 신문을 잡았다는 건 그만큼 구속 취소 청구, 사유, 그리고 검찰의 반박 이런 걸 좀 신중하게 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. 말씀드린 20일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는 날입니다. 보통 준비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20일에 신문이 잡혔기 때문에 보석청구 신문이 잡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변호인단은 이게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